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뉴스바다 직송 뉴스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산업 폐기물 처리장 관련해서 시끌시끌하다는 소식을 저희가 앞선 뉴스바다에서 다뤘었는데요. 우리 지역 하만 칠서 산업단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칠서 산단의 아치와 유해물질 피해가 심각한데 산업 폐기물 처리장까지 생긴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낙동강유업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행정의 대응에도 지금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함안군의회 김영동 의원, 창녕군의회 김정선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하는데 참 반가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주제가 알려드린 대로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분을 그런데 모시게 된 배경은 우선 하만 칠서 산업단지가 함안과 창녕 경계에 있다. 요 점을 먼저 시청자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겠고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만한 내막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영동 의원님에게 먼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서 산단은 함안군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고 북저라 하천물이나 우수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칠서 산단을 지나서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그런 지형이고요. 산단 내에는 약 3개 마을 300명 가량의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고 산단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 한 500m 이내에는 7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만 칠서 산단인데 이게 창녕에서도 가깝지 않습니까? 특히 남지에서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네. 칠서 산단 북쪽이 바로 낙동강이고요. 낙동강 옆에 바로 인접해서 남지역이 있습니다. 대기 환경이나 악취 부분은 반경 5km 이내가 영향권이라고 하는데요. 칠서 산단에서 2.5km 직선거리 2.5km 이내에 남지 연민들 주 거주지 전부가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봅니다. 하만 주민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문제 사안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셨고 칠서 산단 오늘 저희가 제대로 파볼 텐데. 창원 국가산단 다음으로 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저는 1차 놀랐습니다. 1992년에 조성이 된 칠서산단이고 약 92만 평 부지에 현재 협력사 포함해서 10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입주를 해 있다고 하는군요. 자, 그럼 주로 어떤 업종들이 들어가 있을까? 대충 냄새는 나긴 하는데 김영동 의원님 좀 밝혀주시죠. 네, 현재 칠서산단에는 협력사를 포함해서 110여 개 업체가 있으며 그중 조립금속, 기계장비와 화학 관련 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주로 2차 산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진, 소음, 악취 등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아주 큰 걸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그 업장이라고 할까요? 이게 비중 자체가 큰가 봐요, 김정선 의원님. 네네. 화학 공장이라든가 페인트 공장 또는 페인트 도장 공장들, 그다음에 납 2차 재련 공장 등 해서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49개 업체가 현재 있고요. 또 SRF 여의병합 발전 시설을 자체 가동하고 있는 테린페이프라든가 M하만도 있습니다. SRF도 저는 처음 듣는 것 같고 페이퍼 들었는데 종이잖아요. 아니요. 그 SRF 열병합 시설을 자체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테린페이프나 M하만이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런 곳들도 지금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그 열병합 시설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보통 SRF 열병합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SRF가 폐타이어라든가 폐고무, 또 폐섬유, 폐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같은 것들을 압축해서 고형화한 연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료를 태우는 시설이 열병합 발전 시설이고요. 이게 이제 워낙 한금알을 낳는 사업이 돼서 현재로서는 외부 해외 자본이 유입해서 그것도 마을 인근에 이렇게 공장이 들어서고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이고요. 이게 말이 열병합 발전 시설이지 실제로는
다량의 대기 오염 물질 예. 배출하고 또 다이옥신이나 그런 그 암을 유발하는 물질도 같이 배출되고 있는 게 예, 조사나 연구를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된 사실입니다. 그 황금 알만 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유해 물질도 낳고 있고 무엇보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까지 계속 낳고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분 모시고 이 주제를 저희가 파기됐는데 주민들이 현재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피해는 어떤 게 있을지 저희가 궁금해서 영상으로 담아봤고요. 칠서산단 지정 일반 폐기물 소각 매립장 반대 추진 위원회 왕차근 위원장 김인덕 사무국장에게 제가 들어봤습니다. 예, 악취 공해 소입니다. 예. 냄새 뭐 양심은 뭐지 썩어내 나가면 뭐 아들 공해도 아들 작아나면 제일 심합니다. 아들이 작아나 새벽에 비가 올라오고 구름 지면은 엄청 냄새 나요. 아침에 자고 올라면 빨리 늘어나는 줄에 가면은 시커멓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이지 발암물질 공리 한 개 두 개 아닙니다. 그게 처음부터 조국 난방식으로 화학 공장, 폐배터리 공장이 입주할 때부터 그는 공장을 걸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다 왔다. 지금 그 공단 내 상계마, 항촌, 대치, 신계 요 상계마을에 지금 사망자 수가 암으로 해서 24명입니다. 어떤 집은 한 집에서 둘이가 발생했습니다. 그 젊은 사람입니다. 부부가 암이 다 걸렸습니다. 2012년도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요, 칠서공단은 발암 기준을 초과했다. 그건 정 말을 하면은 바꿔서 말하면 칠서공단은 암 환자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한테는 아무런 대책을 안 해줍니다. 예,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봤는데 김정선 의원님, 창녕에도 이런 뭐 반대 추진이 같은 게 있습니까? 예, 반대 추진이 구성되어 있고요. 창녕에 그 피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가 구성된 거고 대기라는 게 공기이기 때문에 매캐하고 역한 냄새 예. 또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수년간 계속되어 왔었고요. 예. 또 창문을 열어둘 수가 없다. 또 어떤 바람의 방향이나 어떤 대기압에 의해서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아프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건강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함안에만 또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창녕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한다. 이 점을 오늘 좀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출연하셨을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상에 아무래도 좀 이유라고 할까요? 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오늘 강조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지난 2020년에요 경상남도가 칠서산단을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김영구 의원님, 그 도 행정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관리 감독 이런 거 잘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 악취 관리 지역은 뭐 지정은 경상남도에서 지정을 하였고 관리 감독은 함안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칠서산단이 2020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 후에 함안군에서는 매년 악취 실태 조사 용역 및 뭐 정기적으로 악취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업체를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악취 기준 초과 업체가 약 한 13건 정도 적발하여 행정 처분도 하였고요. 예. 악취 방지 시설 교체는 교체 또는 정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 느끼는 직접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체감도가 과연 어떨까요? 제가 또 한 번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다. 전혀 못 느낍니다. 경상남도에서 악취 고시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나면 하면 뭐합니까? 그게 정말로 좀 우리 피부에 냄새가 좀 안 난다. 소음이나 냄새가 악취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느끼지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요 M 함만에 지금 소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M 함만에서 하루에 거의 400톤을 지금 태우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게 그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확실하다, 좋다. 이렇게 돼야 뭐 전원기 NC 함만이라든지 이런 게 좀 우리가 대화를 할 수는 있는 거지. 지금 전혀 그런 안 상태에서 또 NC 함만이 거의 한 60년, 70년을 소각 매립을 한다고 들어올라 하니 우리는 절대 그건 할 수 없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 추진위의 왕차근 위원장의 답변을 들어봤는데 주민들이 중요한 것은 별다른 효능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 도의 악취관리 지역 지정에 있어서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의견을 김정선 의원님 어떻게 뭐 의회라든지 내본 적은 없습니까? 당연히 내봤겠죠. 네. 이게 그 지자체에서 또는 요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악취 방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예. 이게 2021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그에 따른 어떤 개선을 하고 그 관리된 지역을 해소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순서인데 그러면 지역 지정이 끝날 게 아니라 그것조차 이제 도의 몫이다. 그럼요. 예. 이게 올해 7월 말에 경상남도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전수조사 대기질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지를 지금 창녕군과 함안군에 제공하지 않고 이게 깜깜이 행정이고요. 예. 이 그 악취 방지법에 보면 조사를 한 거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공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내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도민 모두가 좀 심각하게 인지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식수원과도 인접해 있고 우리가 이용하는 도민들 이용하는 물과도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두 분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 이런 좀 위험성,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김영동 의원님 듣겠습니다. 칠수 정수장이라든지 정수장이 예. 뭐 약 한 2-3km 정도 거리에 있다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예. 이게 길을 따라가면 한 2-3km지만 그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칠수공단에서 생긴 우수나 그리고 이런 그 생활 오수들이 예. 낙동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데는 약 한 몇백 메다면은 낙동강에 도달을 할 수 있도록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예. 물은 뭐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지 네네. 않습니까? 물은 항상 낮은 데로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몇백 메다면은 충분히 우리 그 창원과 함안에 치수장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오염물질 배출 그리고 물과 관련지었을 때 물뿐만 아니라 이거 뭐 대기 걱정도 많이 하곤 하던데 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냄새가 맡아진다는 것은 대기 중에 비산먼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냄새 나는 것만으로. 그리고 실제 가보면 치서 산단의 철조망 하나와 도로 건너에 바로 치서 정수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치서 정수장이 현재 치서 산단의 대기 오염 물질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가림막이 없이 무방비에 놓친 상태로 이게 있거든요. 이미 주변의 야산의 나무들이 다 죽었고 또 가로수들도 일부 다 죽어 있고 그 치수 산단을 차를 타고 가면은 차문을 올리라고 차체에서 안내가 나오는 정도 수준으로 심각하고요. 저는 100만 창원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을 먹고 있는 것이지 이 사실을 알면서 100만의 입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물을 묻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러한 사실 팩트 관계를 경남도가 또는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참 주민들의 반대하는 입장은 오늘 이 내용을 처음 접하더라도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김영동 의원님 함안군 의회도 그렇고요. 함안 뭐 군수도 그렇고요. 이 함안군의 전반적인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함안군은 의회 차원에서 산업 폐기물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여 공포도 하였고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함안군 의회와 함안군은 주민과 함께 관련 시설 설치에 결사 반대 입장이며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자 그리고 김정선 의원님 지금 산업 폐기물 처리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산단에 위치한 업장들로 보더라도 유해 물질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주민들을 다독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산업물 처리 시설 촉진법이라고 해서 연간 그 폐기물 발생량이 양이 2만 톤 이상이거나 또는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이 설치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본 거는 2022년도 3월달에 그 어물 설치 지역으로 공개된 자료에는 칠수 산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거를 떠나서 지금 현재 관리 지역을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전혀 개선도 안 하고 해소도 안 된 상태에서 예. 다시 이런 대규모 처리 시설을 짓게끔 허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무슨 행별입니까?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중요한 거는 이 산업 폐기물이 그 지역에서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넘어오기 넘어오죠. 때문에 예. 중요하고 또 칠수 산단의 처리 양보다 한 2배, 3배 정도 많은 양이 외지에서 몰려온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흘러가는 움직임 속에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낙동강 환경청의 환경 영향평가 결과 발표를 지금 이제 우려스러운 시선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네. 입장인데 두 분과 이야기 나눌 시간이 지금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용동 의원님, 아무래도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이 주민들은 당연히 기댈 수밖에 없고 조례라는 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마무리 말씀으로 좀 어떤 이야기 남겨주고 싶으신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짧게 듣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 갈등을 풀어가는 게 뭐 정치의 영역이 아닌가 싶는데 예.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음. 상위법 개정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예. 뭐 당장 어렵다면은 뭐 조례안이라도 발의를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 최선의 예. 노력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런 각오입니다. 화만군의회 김영동 의원이었고요. 창녕군의회 김정선 의원. 10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주민들이 느끼는 예. 행정이나 또는 법원 참 죄송합니다. 다양하게 시간이 느껴질 없네요.